코로나 전후로 병원 상황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국내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출에 있어서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가기 어렵다 해서 상담이라든지 수술 같은 경우 많이 캔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일 큰 건 뭐라 해도 외국인 환자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많을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외국인 환자분들이 차지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해외 환자분들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아예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은. 재택근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수술을 미뤄왔던 분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초기 말이에요. 2020년도 1월 말 그때 터졌을 때 이제 재택근무가 바로 3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월, 4월이 이상현상이 생겼죠.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잠깐 3월, 4월 때 수술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지 그 이후에는 꽤 영향을 안 받긴 해요. 전성기 시절에는 어땠나요? 예전에 성형 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선진국으로 올라서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과거에 비해서 또 달라지는 소비 패턴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은 흐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떨어진다고 봐요. 원장님은 성형외과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시다가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뭐 질병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내과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초창기가 젊었을 때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한 1, 2년 사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뭔가 깔끔하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질질 끌기 싫은, 그러니까 외과는 결과를 바로 바꾸는 거거든요. 내과는 솔직히 만성질환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불치병이 많다는 거죠. 관리가 많아요. 낫고 안 낫고 되는 질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요. 환자 의사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 어떤 그런 마음하고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외과를 좀 해야겠다. 뭔가 딱 고치고 안 고치고 말고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성형외과가 외과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쪽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고 수술의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는 편이고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쪽을 아마 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되신 지 몇 년 차 하신 거예요? 지금 전문의를 획득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의사 면허 딴 지는 25년 차. 직업의 매력은 어떤가요? 이제 오래 해보셨으니까.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냐?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환자분들이죠. 사실은 성형외과는 좀 직설적이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성형외과 의사치고는 직설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환자분들이 문제를 안 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수술 결과에 대해서. 근데 누가 보더라도 수술이 잘 됐고 그랬는데도 계속 수술하고 나서 항상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부어있을 때나 어떤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이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웃고 가요. 그리고 와서 되게 고맙다 하고 또 그런 부분들 보면 되게 뿌듯하고 좋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되게 상반된 게 커요. 되게 좋아서 뭐 은은이 마시고 이렇게 또는 뭐 세이 아버지라고 이렇게까지 뭐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스트 사례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의사를 꿈꾸는 학생 또는 이제 전공 선택을 앞둔 뭐 의대생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의사는 좀 타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의대를 와서도 저 때도 그랬고요. 많게는 10%, 적게는 10% 미만에서는요 적성이 잘 안 맞아서 딴 길로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의대까지 졸업하고 나서 법을 하려고 사법고시 싶어서 사법고시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회계 쪽으로 준비해서 회계사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미술한다고 미술하신 분들도 있고요. 음악한다고 음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뭘 원했던 건지를 아마 모르고 주위 분들이 공부 좀 하니까 아마 의대 가라 해가지고 와서 아마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르고 와서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찾아가면서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자를 안 보는 의사가 되려고 뭐 연구직이나 아니면 마취과 의사. 마취과는 환자를 마취를 하지만 환자가 대화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환자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그래서 그냥 뭐 마취과라든지 뭐 진단의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의학과 여러 가지 그렇게 환자하고 직접 컨택을 많이 안 하는 과를 또 선호하는 그런 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의사라는 것 자체가 저희 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심할 정도로 줄 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의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교에서 1등부터 순위 매겨서 의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대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선호했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게 IMF 때 이유거든요. 불확실성을 가지기 싫으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나 치과 의사 이쪽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자기 적성을 진짜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괜찮은 건지, 또는 뭐 환자와 이런 관계를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의사의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형외과는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인기과였어요. 근데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비전문의들이 워낙 많이 성형 시장 쪽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문의가 4,000명이 있다면 비전문의가 지금은 10,000명이 넘게 시장에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도 너무 심하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죠, 예전에 비해서. 또 환자분들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대리 수술 때문에 CCTV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하는 색안경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크고,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성형외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은 더 좋은 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알아봐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편한 마음으로 소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나 어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도 하고 제가 성실껏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그리고 저와 함께 소통하는 앞으로 관계를 가져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